네, 안녕하세요.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저 현재 2월 13일 기준으로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 1시 44분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코가 좀 맹맹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듣기 불편하실 수 있어도 오늘 중요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좀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지금 그냥 하루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옵션 만기일 이후 오늘이 첫 거래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만기 전에는 가격을 맞추는 흐름이 나오지만 만기가 끝나면 외국인들이 진짜 이 방향성을 잡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주주분들. 그래서 이런 오늘 이 변동성 자체는 오히려 뭐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장 초반부터 1분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위아래 크게 흔들리면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3시 이후부터 거래량이 실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 반등이기보다는 이 방향을 잡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팩트 하나, 우리 주주분들 솔직히 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가지고 있죠. 그쵸? 삼성전자 이렇게 잘하면 올라가주는데 우리 SK 하이닉스는 93만 1,000원을 찍고 나서 그 위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니까 지쳐서 좀 떨어져 나가고 싶다,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 지금 자리는요 솔직히 추세 이탈도 아니고 신고가 돌파도 아닌 방향 설정 초기 단계예요. 이 구간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제일 심리적으로 힘든 구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외국인 수급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계 창구에서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프로그램도 소량이지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강하게 매수 들어온 수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소량이지만 순매수 유지, 급하게 털고 나가는 흐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주주분들. 이건 보통 이 방향 탐색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 지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특히 5회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상승 시도 나온 건 되게 긍정적인 신호긴 하죠. 근데 저는 좀만 더 버텨주면, 우리가 이 설날 전이라서 수급 공백이 좀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돌파해주지 못하고 어느 정도 소폭 상승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설날 끝나고 왜 다시 한번 오를 수밖에 없는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자, 골드만삭스에서 디램 공급 부족 15년 내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뉴스를 냈는데요. 이 최근 글로벌 투자 은행들 전망을 봤었을 때 이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속 전망을 하고 있고, 뭐 HBM 수요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디램 낸드 공급 부족 심화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기준으로는 15년 중 가장 공급 부족 가능성까지 나왔는데 UBS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모리 업체들이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신규 증설의 대부분이 HBM에 배분되고 있다며 인공지능 AI 투자에 따른 상방 모멘텀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거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멘텀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러면 오늘 옵션 봐야죠. 중요한 옵션 만기일, 우리 주주분들이 좀 지치고 힘들지만 결국에 왜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다음 주 목요일이 중요한지, 지금부터 영상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이 옵션 데이터를 봤었을 때 아예 초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옵션, 콜옵션에는 주가 상승을 베팅하는 세력이고 이 풋옵션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이에요, 주주분들. 근데 지금 콜옵션에는 매도세가 또 나오고 있고 풋옵션은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콜옵션에 베팅하는 사람이 나가고 풋옵션에 베팅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당장 이렇게 급등하는 것보다는 상승 속도에 대한 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즉 시장 참여들이 지금 당장 위로 급하게 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바로 하락 신호로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상승 초중반에는 콜옵션 매도가 상단을 좀 막으면서 주가가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옵션 구조는 급등보다는 이 속도 조절 구간,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 추세 자체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현물 매수, 외국인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흐름 같이 보면 방향을 꺾으려는 흐름이기보다는 주가를 상방으로 올리겠다라는 이런 순매수세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주주분들.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는 그림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옵션 만기일 이후로 2, 3거래일 내에 외국인 방향 가능성이 결정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자금 특징 아시죠? 갈 거면 확 올리고 아니면 비중을 줄이면서 횡보를 하고 애매하게 안 둬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방향 설정 초기 단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옵션 영향 정리가 되고 이 수급에 대한 방향이 확정되는 시기라서 이 신고가 돌파가 나올 수도 있고 단기 조정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목요일이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콜옵션에 매도세가 나오고 풋옵션에 매수세가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SK 하이닉스는 하방으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조금의 조정을 거치고 나서 우상향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 이 선물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 주주분들. 선물 옵션 만기일. 자, 선물 옵션 만기일은 항상 분기마다 진행이 돼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일은 언제냐? 3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근데 12월 달부터 이렇게까지 계속 끌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됐었을 때 총 누적을 같이 한번 보면 1조 6천억 숏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 나왔잖아요. 굉장히 금액이 커 보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얘네들 얼마 숏 포지션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6조 3천억 원 이걸 숏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줄어들었죠? 1조 6천억 거의 5조 가까이 롱에다가 베팅을 한 거라는 거예요. 롱은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거고 숏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롱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는 우상향을 그리되 이 옵션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N자형 파동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요일 날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향성을 잡기에는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올라가게 됐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주분들? 올라갔으면 여기서 일단은 차익 실현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 풋옵션이 만약 대량으로 좀 들어온다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20% 차익 실현을 하고 조정을 한 10%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야 돼요. 솔직히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비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 우리 SK 하이닉스 단타하러 왔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장투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인 이 고점과 저점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키워드리고 있어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이때 11월 3일에 63만원 부근에서 30%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51만원에서 52만원 추가 매수 하자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고점 저점 이거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차익이겠지만 중기적으로 가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나는 SK 하이닉스 옵션 만기 이후로 다음 주 목요일날 이 외국인들의 선택이 나는 너무나도 궁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장기간 김 교수와 함께하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SK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이 단기적인 이 고점과 단기적인 이 저점 금액 비중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려서 우리 주주분들 수익률을 좀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혼자 고민하다가 이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하게 많습니다. 방송 끝나고 문자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투매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 내려갈 때 왜 이제 봤을까요? 그때 같이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혼자 판단하다 놓쳤다.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솔직히 좀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 조금만 빨리 대응했었어도 불필요한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영상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 중요한 시장 포인트가 나오거나 이 대응 타이밍이 필요할 때 문자로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께. 그러면서 저는 방송 촬영을 할 거고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지금 관망해야 되는 분위기인지 대응이 필요한 시기인지 그리고 조심해야 할 흐름인지 큰 자금 움직임이 어떻게 보이는지 핵심만 빠르게 전달 드릴 거예요. 주식은 타이밍 놓치면 같은 정보라도 의미가 많이 줄어듭니다.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솔직하게 개인사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저도 정말 처음 투자했을 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손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이 빚도 억대였던 시기도 있었고 멘탈적으로 완전히 붕괴됐던 적도 있어요. 그때 느낀 게 딱 하나였어요. 혼자 하면 더 힘들다. 근데 누군가가 같이 보면 훨씬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걸 주주분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방향을 잡아가려고 해요. 혼자 불안해서 이 구간 정말 불안하잖아요. 이리저리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엉뚱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거나 이 무리하게 진입하는 상황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계좌 나는 좀 더 지켜보고 싶고 그리고 이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지 모르겠다. 기준과 원칙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SK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시장 괜히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세요. 시장은 원래 혼자 싸우기 힘듭니다. 이 정보도 필요하고 이 방향도 필요하지만 이 멘탈을 잡아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왜냐면 멘탈이 나가게 되면 이 주관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투매하고 추격 매수하고 뇌동 매매해서 이 세력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지 않게 이 주관 감정적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투자 방법 노하우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의 SK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주분들. 도대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겁나죠. 하지만 제가 이런 객관적인 노하우 알려드릴 테니까 SK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선물이 뭐냐면 이 무상증자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상증자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왔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요즘 시장 쉽지 않죠. 지수는 흔들리고 테마는 빠르게 바뀌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재료인지 아니면 단기 작전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요즘 세력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특정 테마, 바로 이 무상증자 테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무상증자라는 건 이 회사가 이 기존 주주들에게 이 추가 자금 요구 없이 신주를 무료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회사는 자본금을 늘리면서 이 재무 구조를 정비하며 주주 입장에서는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수급들이 어떻게 된다? 붙을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무상증자에 대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게 단순히 이 숫자만 늘리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기업들 상당수는 이미 내부적으로 이 자본 확충 계획과 향후 사업 로드맵 그리고 주가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같이 준비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력들은 단기 뉴스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과거 사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종목 소록수라는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이 권리락 이전에 주가가 4,600원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44,000원까지 올라왔던 소록수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약 900%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1대 14 무상증자로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과거 노터스였던 지금이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 역시 이 권리락 이전에 조용히 매집된 상태였으며 어떻게 됐습니까, 주주분들? 이후에 강한 우상향 파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1대 8 무상증자로 약 1000%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3,800원에서 43,950원까지.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이 무상증자 테마의 핵심은 발표 이후가 아니라 발표 이전의 흐름이에요. 공통점이 명확해요. 이 공시 전에 이 거래량이 서서히 살아나면서 일본 기준 주요 이평선들 정리를 해주고 나서 이 주가가 특정 구간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세력들의 이 평단가가 생기는 그런 구간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로 포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이 단기 이슈성 종목이 아닙니다. 장기간 이 바닥에서 매집이 확인이 되었으며 지지라인 체크까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술적으로도 부담 없는 위치에 있고 장기간 매집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가능성 관점에서 충분히 체크해볼 만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공개 방송에서 바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몰리게 된다면 오히려 그 흐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그리고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주로만 정리해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쁜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력 매집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종목, 이 PDF 파일 전략과 어떻게 대응하며 목표가는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이 유보율도 추후 공개해 드릴 거거든요. 문자 보내주시면. 그리고 이 연간 실적 추이 전망이 흑자 전환이 된 상태였으면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히든이라고 문자 20초도 안 걸리니까 상단에서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이 구독자 여부만 간단히 확인하고 제가 준비한 이 무상증자의 관점의 히든 종목 정리 자료를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무상증자 테마는 늦게 따라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건 이 바닥 구간에서의 흐름, 이 공시전의 수급 변화, 이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읽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 기준만 지켜도 이 불필요한 추격 매수는 충분히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PDF 파일과 이 종목명 그리고 목표가까지 오픈해 드릴 거니까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차분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